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계엄령 변수가 주요 자산 시장을 출렁거리는 그런 이슈가 됐죠. 외신에서 주요 뉴스로 대대적으로 밤사이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대폭락이 나왔다가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였는데 MSCI 한국 지수가 마이너스 1.2. 어제 우리 증시 폭등한 거 감안해 보면 마이너스로 끝났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고, 야간 선물은 장중에 5% 이상 하락했다가 1.8%까지 좁혔죠. 만약에 그대로 마감이 됐더라면 오늘 우리 증시 마이너스 한 150포인트 정도는 빠졌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였고요. 계엄령 이후에 어떤 정치적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일단 외국계에서는, 외국계 IB나 이런 데서는 좀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증시 쪽은 좀 심플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다우는 빠지고 S&P 500 나스닥은 올라가고 이런 정도의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지표가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하기 전에, 10월에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중요한 지표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나서 움직이자,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신중했습니다. 주요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 봤더니 774만,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 시장이 강해요. 예, 강하다라는 점, 이거는 이제 경제가 좋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중국 제재에 대해서 생각보다 세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안도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일부 수출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이제 또 무역 갈등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계감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이슈가 됐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빠지진 않는 게, UBS나 JP모건 이런 데서 내년 증시를 낙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제시한 게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점 외에 AI에 대한 투자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증시의 지탱 요인. 근데 연준 인사들은 아직까지 12월에 인하할지 여부 결정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테이블 위에는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계엄령 관련된 이슈가 미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실시간 속보로 나오고 굉장히 많이 이제 보도가 나고, 실제로 또 일부 자산에는 출렁거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죠. 근데 어쨌든 증시에 대한, 미국 증시만 놓고 보면은 분위기는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톱니 같은 경우는 연말에 6,300 올라갈 거다. 미조나 파이버 샌들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생각보다 약해서 다행이다. 또 시티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증시 상승에 항복을 했다, 수건 던졌다, 이런 표현이니까 항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금리는 아직 결정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신중하게 봐야지 1, 올라갈 거야 4, 이 정도 비율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증시는 크게 출렁거리진 않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정도, 그 정도의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표는 구인 이직 보고서 이 정도 나왔는데, 이거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줄 지표는 아니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 국채 금리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굉장히 어떤 큰 일이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굉장히 중요한 제조업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정세, 자산시장, 제조업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일단 자금이 확 몰려갔다가, 국회에서 이제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금리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장 초반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혹시 생산 차질 빚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생산하지? 반도체 가격 올라가겠네? 이렇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사이, 그러면서 쭉 올라갔다가 역시 국회 결정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소폭 상승하는 그런 상태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폭락을 하고, 미국의 어떤 상장되어 있는 KB증권,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도 일제히 좀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계엄령 선포 이후에 외국계에서의 어떤 한국 증시 금융시장 관련된 코멘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서는 주식, 채권 이런 것들 좀 팔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 관련된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3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커졌다. 이런 식의 이런 취지의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계 쪽에서는 한국 투자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향후에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이자 더 줘야 될 텐데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TD증권에서는 계엄 관련한 반응이 좀 과도하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오늘 큰 변동성 이후에 사태가 일단 진정이 됐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뭐 일단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열리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생산이 차질 빚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올라갔던 이유겠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기사들을 보면 향후의 정치적인 변수, 이 정책 변수가 뭔지는 아실 것 같은데 뭐 대통령에 대한 어떤 임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개가 될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대체로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됐다라면 주식시장의 충격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IMF급의 충격이 단기적으로 왔을 수도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충격이 왔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3시간 만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끝나서 좀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좀 아쉬웠던 게 주요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하고 대만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주말 증시 전망대 시간에 한국하고 대만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여기서 바뀌는지 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한국하고 대만이 돌아서서 외국인들이 좀 변하려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블룸버그 이런 데서 주요 뉴스로 외국인들의 컴백을 다뤘었어요. 블룸버그에서 어제 보시면은 한국 8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대 규모로 매수했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거니까 요건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제조업 지수가 좋다. 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된 거 환율의 피크 기대 낙폭이 컸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를 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환율이 중요했던 건 그 지난번하고 돌이켜보면 2022년도에 그 레고랜드 사태 때 환율이 폭등했다가 이제 폭등하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시작했거든요. 환율이 그 이후에 더 올라가긴 했었는데 9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쭉 돌아섰었잖아요. 그 전까지 팔다가 타이밍상 이번 주에 매수할 만도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외환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좀 순탄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도 원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연말에 원래 빠지거든요. 근데 또 다른 것은 2016년,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또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던 해, 그때 연말에 벌어졌던 그 달러 인덱스 추이하고 지금 달러 움직임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외환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고, 외환시장이 출렁거린다면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던 걸 주춤거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장 열리고 나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이제 증시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외국인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특히 이제 선물 시장,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되게 사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볼 때 선물 매수 여력이 한 4만 계약 정도, 4만에서 4만 5천 계약 정도 되고 매도 여력은 한 2만 5천 계약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안 팔아주면 지금으로서는 다행스러운 대목이 되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 최악의 경우는 1,500원 이야기 나오게 되면 최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1,400원, 1,450원 사이에서 막아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일단 계엄령이 3시간 만에 끝났고 지금 추가적으로 계엄령 하기가 이제 여당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 단기 해프닝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품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말을 바꾸면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대안이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유난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10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이틀 연속 매수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어제 순매수하면서도 삼성전자는 팔았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다시 살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어제 보면 선물 옵션 포지션이 상승 쪽으로 상승 쪽으로 좀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는지 이제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위에 거 세 가지, 정상적이라면 아래 거 세 가지 보면 되는데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에 세 가지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가 주요 관점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종목은 제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게 또 한국 관련된, 이게 타이밍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좀 변수가 나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8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최대로 매수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가 영향을 주는지, 단기 해프닝인지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된 거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군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종가의 양봉으로 끝나느냐, 음봉으로 끝나느냐, 이게 이제 해프닝을 이용해서 매수가 붙느냐,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불안으로 보느냐, 이거가 달려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좀 단기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외환시장, 채권시장, 특히 이제 채권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 게,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 되게 열심히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혹시 주식 매도, 채권 매도까지 이어지면 진짜 환율이 폭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장중에 환율을 통해서 이건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대 업종 중에서 뭐가 그래도 지수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품목이 방어가 되는지, 이게 또 예를 들면 뭐 핑계김에 갑자기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는지 이것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역대 계엄 선포 사례로 보면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1960년도에 4시간 동안 계엄 선포된 적인데 이번이 3시간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 외를 보면 대체로 계엄 기간이 짧게는 한 10일, 길게는 1년 넘게 진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계엄 기간 자체가 되게 길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3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변수가 될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오는 뉴스가, 새로운 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서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장중에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면 긴급 재난방송 형태로 장중에 또 방송을 열어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어제 새벽 1시에 제 초등학교 동창 다음에 밤 11시에는 대학교 동기 이렇게 전화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불안한 거잖아요. 좀 세상이 편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쩌다, 참,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제가 차마 말은 못하겠고, 참 어이가 없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